자, 미래를 아는 방법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명리학으로 미래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명리학에는 10세기 후반쯤에 중국 도교 수련가인 서자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론 체계가 정립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확 발전시킨 사람은 누굽니까? 주원장을 도와가 명나라를 세운 그 장자방 그 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양반이 확 발전시켜 놓았다. 근데 명리학도 주역이 악어죠. 이제 주역이 우주의 질서, 법칙, 비밀들을 갖다가 빈틈없이 밝혀 놓았죠.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주역에서 일부분을 뽑아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정리해 놓은 게 명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은 세상 만사에 대해서 다 점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명리학은 인간 기륭화복에 대해서만 분리해가지고 세분해 해놓은 거다. 그래서 주역이 천하의 운수를 통달하는 것이라면은 명리학은 개개인의 운수를 살피는 일이고, 주역이 숲이라면은 숲을 구성하는, 명리학은 숲을 구성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다. 주역이 만학의 제왕이고 명리학은 그 부분이가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리학은 통계 아니라 그러는데 통계 맞습니다. 자, 어느 연월 일시에 태어난 사람은 어느 별자리 기운과 음양오행 중 어떤 기운을 받아서 어떤 용도와 어떤 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는 일에 종사하면 좋고 대체로 이러한 삶을 살더라.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이 명리학은 뭐냐면은 인생 전체에 대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소년, 중년, 장년, 말년, 인생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스크린을 쭉 해놨습니다. 인생 설계도가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해가지고 설명할게요. 이 명리학을 모르면은 엑스레이나 CT 없이 병을 진단하고 지도와 내비게이션 없이 모르는 길을 가는 것과 같더라. 그리고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멀리서 이제 많은 경우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과 흐름은 맞아요. 근데 세부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하는 게 좋고 뭐 출세운이 있다 없다 대충 초년 중년 뭐 장년 말년 중 어느 때 뭐 진급을 하겠다 돈을 벌겠다 뭐 이렇게 쭉쭉 있는데 뭐 세부적으로 언제 결혼하겠다 뭐 언제 진급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그런 기능은 없는데 손님이 물으니까 그걸 갖다가 막 너무 짧게 나눠가지고 뭐 음양오행이 어떻고 고르고 막 이러저러 막 자기들끼리 뭐 계산하고 끼 맞춰가 이야기하는데 그거 잘 안 맞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 하면은 인생 전체에 대한 설계도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쭉 이야기해놨다. 내가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갈 것이냐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 버스 타고 가느냐 그것도 경부선을 이용하느냐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느냐 뭐 걸어서 가느냐 뭐 그런 겁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가느냐 이렇게 큰 윤곽만 이야기해놨더라. 세부적인 거 중간에 그러면은 뭐 대구 휴게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점을 쳐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맥리학은 주역점과 달리 양자 선택의 길에서 진로를 결정하거나 무슨 일에 대한 성패 예측 기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삼성도 시험에 합격했어, 현대도 시험 합격했어,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맥리학자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그냥 손님이 앞에 물으니까 오른다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뭐 이러저러 끼마차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기능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나로 옵니까 뭡니까? 그게 뭐 인공위성을 발사하는데 그게 성공하겠습니까? 성공 안 하겠습니까? 그런 기능 없어요. 자, 일본하고 국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본을 이기겠습니까? 안 이기겠습니까? 그런 기능 없습니다. 주식 투자하는데 이거 투자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기능 없어요. 그 사람 팔자에 대해서만 큰 윤곽을 이야기해 놨더라. 그러니까 세상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치유과 달리 이 맥리학은 그 대상이 사람의 팔자, 사람에 국한됩니다. 사람의 팔자, 인생 행로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맥리학이 맞느냐? 철학관에 가면은 자꾸 나쁜 소리는 빼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해서 그렇지 이게 인생의 큰 윤곽은 맞습니다. 그게 안 맞는다 그러면 내가 체크 다 풀 사진을 보고 말지 지금 여기서 뭐 맞네 안 맞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라 하는 것이 중생이라 하는 것이 참 어리석으면서도 얼마나 교활하고 약삭 빠르고 이기적이고 이 계산적인데 만약에 명량이 맞지 않았다면은 그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진작에 그거는 아궁이에 쳐놓고 불사질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수들은 명리학이 이게 인간에 한정된다 그랬죠. 이제 인간의 팔자, 인생 행동에 대해서 큰 윤곽만 이야기하는 거더라.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어서 세상에 완전한 건 없지만은 주역이나 유기임이든지 또 점수를 같이 배우고 해야 돼. 그렇다고 또 주역만 할 줄 알면 안 됩니다. 왜 할 줄 알면 안 되냐면 주역은 그 사람 인생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점을 한번 쳐볼 수 있어요. 점을 쳐볼 수는 있는데 그 너무 거시적이고 너무 단편적이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 나도 양이 안 차고 뭐 상대방도 양이 안 차. 그래서 면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 전체에 대해서 보는 거.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점을 칠 줄 알아야 돼요. 주역기라든지 유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나로 발사가 성공하겠나, 성공 안 하겠느냐,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건 맥락이 안 나옵니다. 그런 건 점을 쳐봐야 돼요. 그래서 양쪽 다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맥리학자들이 그 맥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점을 배우거나 그러면 기도를 해서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또 얻어서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무당들도 맥리학을 배워서 신점하고 맥리학을 섞어서 하기도 한다. 그처럼 신도 완전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완전한 거에 가까이 가려 그러면은 관상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맥리학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점도 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예지 능력이 또 좋으면 좋겠죠. 또 이름에도 그 사람 운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름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맥락이 사람 개인의 팔자에 대해서 전체를 스크린 해놨기 때문에 자기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걸 갖다가 참고를 해서 직업을 선택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뭐 결혼 여러 가지 일에 쓰면 좋다.
활용하면 아주 좋다. 그래서 명리학으로 미래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 늘 당부하지만은 양심에 따라서 상식과 경우대로 살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부처님, 예수님 진리에 따라서 자리이탈하면서 그렇게 살자. 너무 해코지 하지 말자. 여기까지입니다.